평온해 보이는 발트해 연안, 이곳에는 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이면에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웃한 강대국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에스토니아의 국방은 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먼 땅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들은 매일 밤 새벽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듭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게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국가 방위의 최전선이자 숭고한 자유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가진 무기 체계는 이미 수십 년 전의 것입니다. 낡은 장비들은 툭하면 고장을 일으켰고 부품 조달은 매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기동성과 화력은 생명인데 에스토니아의 포병 부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구식 장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절감하며 밤잠을 설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비 키비,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을 총괄하는 베테랑 대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매일 가속되는 현대 군사력의 격차 속에서 점차 취약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매년 증가하는 국방 예산 보고서와 이웃 강대국의 최신 무기 개발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에스토니아 군이 당장 쓸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맹국들은 늘 입으로만 연대를 외쳤을 뿐 실질적인 지원, 특히 급박하게 필요한 고성능 자주포의 공급에는 인색했습니다. 타비 대령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조국의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국가의 자주권을 지켜낼 새로운 희망의 불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 타비 대령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동방의 강국이 던진 한 줄기 서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기적과 신뢰에 관한 기록입니다. 파트 1 타비 대령의 절망적인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비 키비, 에스토니아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 담당관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대령이라는 직책이 주는 권위가 있지만 제 마음속은 늘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특히 새벽에 국경 초소를 순찰할 때면 발트해의 차가운 바람이 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 바람이 단순한 추위가 아님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불안함,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입니다. 제 임무는 조국을 지킬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패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자주포는 대부분 냉전 시대의 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물관에 있어야 할 장비들이 아직도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포신의 명중률은 믿을 수 없고 기동성은 형편없으며 무엇보다 부품 수급은 매번 악몽입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 수리를 위해 몇 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몇 달 동안 우리 국경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조국이 무방비 상태로 비웃음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업체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에스토니아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산 심사가 늦다, 납기가 최소 5년 이상 걸린다, 귀국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 그들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강대국과의 긴장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거대한 계약금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장 좌절했던 순간은 한 동맹국 담당자가 우리의 노후 장비를 보고 에스토니아는 아직도 20세기에서 살고 있군요라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박혔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저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오직 절망과 무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에스토니아의 아들입니다. 제 가족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저는 밤새도록 전 세계의 방위산업 시장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신뢰성, 성능, 가성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속한 납기 능력.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기 체계를 찾기 위해 눈이 빠지도록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모든 대안은 이미 검토했지만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보고서 하나.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의 이름이었습니다. 파트 2 유럽 동맹국들의 냉소와 비협조. 제가 한국의 K9 자주포 보고서를 들고 동맹국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늘했습니다. K무기?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복제품 아닌가?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성장했다고? 말도 안 된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수준일 뿐 핵심 기술은 없을 것이다. 저를 바라보는 동맹국 담당자들의 눈빛은 냉소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제가 황당한 농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유럽 방산의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며 한국의 방위 산업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에스토니아가 얼마나 절박한가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협력 관계와 이익 구조가 흔들리는가였습니다. 제가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실전 배치 능력과 빠른 운용 능력을 입증했다고 반박했을 때도 그들은 콧방귀를 뀌며 폴란드는 특수한 상황일 뿐이다. 에스토니아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마치 짝퉁 취급하며 우리의 선택을 가장 낮은 단계의 대안으로 치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아시아의 기술력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전통과 권위로 막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사용 가능한 압도적인 전력으로 막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 등을 돌릴수록 저는 한국의 K방산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유럽 방산 업체와의 협상 테이블을 잠정 중단한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국의 K9 도입 검토에 집중시킨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제 결정에 대한 내부의 우려도 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조국이 저를 필요로 하는 이 순간, 저는 가장 용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파트 3 갈등의 심화와 에스토니아의 고립감. 제가 한국 방산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동맹국들은 이 결정을 무모한 도박으로 규정하며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장비를 도입하면 유럽과의 무기체계 통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부품 호환성 문제로 인해 나토 연합작전의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등의 위협과 회유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에스토니아가 자유롭게 무기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의 일원이었지만 정작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도움이 아닌 냉정한 계산과 견제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험대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감은 저에게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철저한 자주국방의 의지 말입니다. 동맹국들의 눈치를 보며 느린 속도로 낡은 장비를 수리할 시간에 저는 K9의 기술 보고서와
성능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저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수많은 실전 운용 경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포격 속도, 기동성, 생존성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의 어떤 경쟁 모델보다 뛰어나거나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의 핵심은 이미 첨단 전자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에 있었고,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였습니다. 더 이상 기술력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기술적인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한국 방산업체와의 실무 협상팀을 꾸려 비밀리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에스토니아의 국방력은 향후 10년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절박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제 군인 경력의 전부이자 에스토니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파트 4 가장 필요한 순간, 기적처럼 나타난 K9.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K9 자주포의 실물 시연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자주포가 마치 춤을 추듯 자유자재로 기동하고 엄청난 속도로 장전과 사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낡은 장비만 보아왔던 저에게는 마치 미래에서 온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격 후 이동 능력을 통해 적의 반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는 모습은 생존성이 곧 전부인 에스토니아의 상황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매우 급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수량을 언제까지 납품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유럽 업체들로부터 들었던 5년 이상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담당자의 답변은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령님, 에스토니아의 안보가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 최소한의 기간 내에 초도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형제 국가의 안보를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수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우리를 도왔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차가운 사업가라기보다는 진정한 동맹의 가치와 신뢰를 아는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강조한 신속한 납기 능력은 유럽의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에스토니아에게 가장 절실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성능, 가격, 신뢰, 그리고 속도, K9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조국을 지켜줄 우리의 방패임을 확신했습니다. 파트 5 계약 체결, 새로운 신뢰의 구축. 마침내 역사적인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에 맡기는 운명 공동체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은 에스토니아 군의 운용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량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으며 심지어 긴급 부품 재고 시스템까지 구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어떤 업체도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인데. 한국 담당자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대령님, 저희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는데 기여할 차례입니다. 특히 저희는 K방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술적 신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강해지는 것이 곧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답변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의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확고한 기술적 자신감은 제가 동맹국들로부터 받았던 냉소와 조롱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에스토니아의 군사적 자존감과 미래를 되찾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소식을 에스토니아로 전했고 국민들은 기쁨과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노후 장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던 군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이제 에스토니아는 말로만 듣던 선진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신뢰와 우정을 결코 잊지 않겠다. 우리는 이 K9 자주포로 에스토니아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파트 6K9의 신속한 배치와 유럽의 경합. 한국과의 계약 후 유럽의 다른 동맹국들은 에스토니아가 과연 K9 자주포를 정해진 시간 내에 약속된 수량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경험상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은 늘 지연되고 예산은 초과되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이로운 생산 능력과 납기 속도는 이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계약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웅장한 K9 자주포들이 에스토니아 항구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K9 자주포들이 거대한 선박에서 내려와 에스토니아 땅을 밟는 순간을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던 제게 이 모습은 자유와 안보의 실현 그 자체였습니다. 곧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과 교관들이 에스토니아 군인들과 합류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은 마치 자신의 나라 군대를 가르치듯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들의 프로 정신과 기술력은 에스토니아 군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K9은 놀라운 속도로 에스토니아군의 주력 포병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운용이 간편했고 그 성능은 훈련장에서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에스토니아가 한국의 K9로 순식간에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한국의 기술력을 복제품이라며 폄하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규모의 무기를 납품받을 수 있었나며 경악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에스토니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이룩한 경이로운 국방력과 기술력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무기로 전 세계의 안보를 돕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입니다. 파트 7K9의 굉음이 울리다 국뽕 절정. 어느 날 새벽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도발적인 군사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긴급히 국경방위 사령부로 이동했고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노후 장비가 전부였던 과거라면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강대국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K9 자주포 포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K9 포대장에게 완벽한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제 포격이 아닌 모든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수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곧이어 국경 전역에 K9 자주포에 웅장하고 위협적인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목표물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포탄이 발사되는 전 과정은 오차없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저희는 가상의 적군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K9의 굉음은 단순한 포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토니아의 굳건한 자주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소리였고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곧이어 저희는 무선 감청을 통해 러시아 측의 동요를 포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포병 전력이 갑자기 저렇게 강력해졌다고? 저것이 한국의 K9인가? 소문보다 훨씬 빠르고 위협적이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과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K9 자주포가 이 위기를 막아낸 것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기의 존재만으로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건 후 유럽 동맹국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냉소는 사라지고 이제는 경외와 부러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한국의 K방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스토니아에게 K9의 운용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옳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지키는 것은 낡은 전통이 아닌 혁신과 신뢰로 무장한 KOREA의 기술력입니다. 파트 8 해결 깨달음,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사의 결말. 에스토니아의 국경은 이제 K9 자주포가 지키고 있습니다. 탑이 대령인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벽의 국경을 순찰하며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강력한 자신감과 확신을 느낍니다. 에스토니아의 국민들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말로만 연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주 국방의 의지와 안보의 미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보낸 감사 편지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K방사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자유세계에 대한 헌신과 형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K9 자주포는 이제 발트해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에스토니아는 영원히 한국의 굳건한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 위대한 여정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국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은 이제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K기술력과 K방산의 신뢰가 저 멀리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성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국방력은 이제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K방산 신화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국뽕이 가득 차오르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